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부동산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옆에는 이동재 감정평가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 영업 트렌드 2022를 저희가 같이 이제 작업을 했고요. 그 중에서 부동산 시장 트렌드 사장 파트를 여기 계시는 이동재 감정평가사님이 써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유튜브 처음 나오셨으니까 간략하게 자기소개 일단 시작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재 평가사입니다. 네. 그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제 보통 감정평가사는 그 부동산이랑 관련된 자격증 중에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제일 어려운 시험이고요. 그렇죠. 네. 제일 어려운 시험이죠. 부끄럽지는 않고요. 네. 그래도 좀 겸손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고 이제 보통은 뭐 세금이라든가 이제 또는 토지 보상 또는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약간 공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필요할 때 그거를 전문 자격증을 이용해서 전문 자격을 갖고 이제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주 직업이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제일 오래 한 직업은 감정평가사인데 그 최근에 한 2년 정도 전부터 매트라이프라는 곳에서 부동산 그 VIP 센터에서 고객분들 부동산 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왜냐면은 금융 어떤 상담만 하시는 건 아니니까 VIP 분들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트라이프 생명에서 조인돼서 그죠? 외부 자문 인력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주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다룰 만한 주제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죠. 서울 아파트 값이 너무 심하게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처음 주제를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2021년도에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책에도 보시면 2020년 돌아보기의 첫 번째 꼭지가 뭐냐면 2020년 상반기 음마 아파트는 왜 16% 떨어졌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강남 아파트도 떨어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 제가 작년 초에 그러니까 2020년 1월, 2월 이럴 때 강의하거나 상담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초 1월, 2월이니까 그때 그 전해인 2019년 12, 16 대책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했던 부동산 대책이 대부분 규제 정책이었고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이제 정부 대책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가슴 아파하셨을 거예요. 근데 19년 12월 16일 때 딱 하나 완화 대책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도 중과를 하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라 그래서 이제 보유 거주 기간에 따라서 30에서 80% 추가로 공제를 해주던 거를 이제 다주택자는 안 해주겠다. 이게 이제 기존의 정책이었는데 19년 12, 16 대책 때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도 안 하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대책이 딱 하나 나왔는데 시한이 있었어요. 그게 2020년 상반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책을 보고 이제 제가 뭐 아무래도 고액자산가 분들, 강남에 아파트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 상담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강남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그 앞으로 종부세가 그런 분들은 1억 2억씩 나오시거든요. 그러면은 현금 1억 2억 내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 10년 이상 다주택자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그때 이제 한두 개라도 전부 다는 아니라도 갖고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파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요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강의 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2020년 상반기 특히 이게 이 대책이 6월 말일 전에 양도를 끝내야지만 아까 말한 중과도 안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인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4월, 5월 되면 금매가 나올 거다. 금매가 이제 처분해야 되니까 6월이 끝나기 전에. 그렇죠. 강남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더라도 당장 내가 종부세 1억, 2억을 내야 되면은 근데 내 월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금매 매물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상반기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찬스고. 그게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에서 종부세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그 상반기 5월, 6월까지 끌고 가지 말고 그때 되면 너무 급매로 던져야 되니까 네네. 한 그 상반기 2월, 3월부터 매물 내놓고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값으로 나온 게 작년 상반기에 음마아파트가 16%나 떨어졌던 거죠. 음마아파트 하면은 거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강남의 예, 어떤 상징, 예, 강남 바로미터 아파트, 같은. 예. 네네. 상징이어서 저도 이제 책에다가 강남 아파트를 기준, 그 음마아파트를 기준으로 많이 썼는데 예. 그게 19년 12, 16 대책 나오기 전에는 딱 20억 5천까지 네. 거래가 됐었는데 2020년 5월, 6월 그때 17억 5천까지 아, 많이 떨어졌네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 17억 5천 했을 때 일부 기사는 그렇게 나온 것도 있었어요. 아, 네. 드디어 강남 아파트값 잡히나? 잡히나? 아, 본 것 같아요. 예, 예. 신문기사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아 17억 5천에 산 사람 너무 부럽다. 네. 뭐 강남 아파트 값이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네네. 근데 그때 그런 일시적인 조정 때 급매를 잡는 게 이제 최고의 선택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이제 그 이후에는 올라갔을 테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네.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정보 좀 회복을 했고. 좋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이 또 흐름이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네. 약간 상저하고였어요. 아, 상저하고 네, 상반기에는 좀 떨어졌고 예. 하반기에 다시 예. 회복됐고 그 이상 가는. 예. 네네. 근데 2021년도에도 조금 비슷한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할 때 이제 수요 공급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 다 어느 정도 논리도 있고 네. 근거도 있고 되게 좋은 얘기긴 한데 이렇게 단기적인 예측을 할 때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되게 파워풀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 상반기에 말씀드렸던 그 대책 장기보유 특별공제랑 네네. 중과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네. 제가 실제 상담했던 고객이 양도세가 10억이 차이가 났어요. 아. 그러면은 2, 3억 급매라도 파시는 게 맞죠. 예, 예. 네, 10억이 차이가 나는데 네네. 그걸 안 팔면 종부세가 1억 5천이 나오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또 그런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네네.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작년 7월 11일, 네네. 작년 7월 10날 흔히 말하는 710 대책. 예, 예. 그때 이제 정말 여태까지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센 대책이 나왔거든요. 강력한. 네. 예, 예. 세금 쪽으로 보면 가장 강력했습니다. 예, 예. 이제 취득세도 12%로 올라갔고 예. 종부세도 최대 6%까지 네네. 올라갔고 양도세도 중과를 했어요. 지금도 이미 중과였는데 이 710 대책으로 추가적으로 중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710 대책 이전까지는 어땠냐면은 2주택자면 플러스 10% 중과율, 예, 예.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이면은 플러스 20% 중과율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율이 6에서 42%였으니까 네. 플러스 10% 중과면은 16에서 52%, 네네. 플러스 20%면은 26에서 62%. 예. 요게 적용이 아, 됐었는데. 숫자 되게 잘 외우시네. 네. 예. 네. 근데 이 710 대책으로 나온 게 앞으로 2주택자는 플러스 20%, 아하. 3주택자는 플러스 30%예요. 예, 예. 거기에다가 지금 올해부터 바뀐 게 소득세율 최고 구간이 42%에서 45%로 맞습니다. 올랐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어떤 세율까지 가능하냐면 3주택자가 집을 팔았는데 양도차익 10억 이상 나오면은 네. 최대 세율 45%에다가 예. 플러스 30% 중과, 네네. 그러면 75%죠. 45의 중간. 예, 예. 네. 근데 거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입니다. 아. 그러면 82.5%. 82.5가 나오네요. 그러면 제가 3주택자다. 네. 집을 팔았는데 차익이 10억이다. 네. 그러면 세금은 8억 2,500이 네. 나오는 거네요. 뭐 누진이 되니까 아. 이제 실제로는 그거보다 좀 적겠지만 네네네. 적용세율이 어쨌든 82.5%라는 걸 보면 속이 좀 뒤집혀지겠죠. 네. 근데 이거에 상상을 초월하네요, 진짜. 그쵸. 예. 근데 710 대책이 나왔을 때 바로 시행한 게 아니에요. 예. 언제부터 시행하냐면 올해 6월 1일. 예, 6월 1일이죠. 네. 예, 예. 올해 6월 1일부터예요. 네. 그러면 집 갖고 계신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양도세 이렇게 세게 하면은 안 팔면 된다. 아. 안 팔면 그쵸. 양도세는 안 맞습니다. 나오죠. 네. 예. 맞는데요. 예. 6월 1일 기점으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종부세. 예, 예. 네. 보유에 대한 네. 세금. 작년 보유세가 이제 6월 1일에 갖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계산이 돼서 네. 12월에 납부고지서가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월 달에 촬영하고 있으니까 지난달에 예. 종부세 고지서 받고 욕하는 고객분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야, 종부세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예. 작년에 나 1,000만 원 냈는데 올해 막 1,500, 2,000 냈다 이런 분들 진짜 많은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는 작년 12월에 납부 받은 것보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